저는 올해 62세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꼴은 처음 보네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내 잘못도 있다 싶지만 그래도 기가 막힙니다. 남편도 60대 중반이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32살짜리 하나와 딸 28살짜리가 있는데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둘이 살고 있고요. 아들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결혼한 지는 횟수로 3년째예요. 며느리는 대학 나와서 잠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을 했죠. 아주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에요. 저는 두 아이 건강하게 잘 키워 시집장가 보냈으니 저도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건강관리 잘하고 손주나 보면서 여유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였습니다. 남편이 다짜고짜 이제는 명절에 음식을 만들지 말고 깔끔하고 맛나게 만들어 파는 것들을 사다가 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아내인 제가 음식을 하기 싫다고 해도 말려야 할 사람이 명절 음식은 정성인데 만들지 말라니.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음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나이가 드니 이제 조금씩 철이 드나 보다. 나이 든 내가 음식하는 게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도 잠시 들더군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집안의 조상을 함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고맙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니 정성껏 계속 하겠다고 말했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엔 며느리에게 부탁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노망이 났나 싶었죠. 명절이 다가오자 정말 탱자탱자 놀다가 음식 사다가 상 차리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전도 부치고 생선도 굽고 음식을 하던 그대로 정성껏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는데 글쎄 아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그 말을 하더군요. 다음부터는 절대 제사 때도 명절 때도 음식을 하지 말아라. 세상이 좋아졌는데 못하러 힘들게 음식하며 고생하냐. 며느리와 사위 보기 창피하더군요. 1년에 몇 번이라고 음식을 사다가 쓰라는 말인지. 그런데 며느리는 좋아서 생글거리며 웃고 있더군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였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취미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나이까지 안 배운 골프를 배운다고 골프채를 사고 스크린 골프장을 나가고 평일에는 등산을 간다며 등짝에 작은 가방을 메고 나가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생각해 운동을 하니 고마웠죠. 그런데 운동을 한다면서 점점 퇴근 후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항상 저녁은 집에서 먹는 사람이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말없이 늦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런 어느 날 남편의 등산 가방을 세탁을 하려고 소지품을 꺼내는데 웬 약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비아 땡땡이었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제가 잘못 왔나 싶어서 아들을 불러서 살짝 물어보았더니 아들도 비아그라 맞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미친 영감탱이. 아들 보기 부끄럽더군요. 이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이 없더니 다 늙어서 어떤 년이 생겼나 봅니다. 비아그라는 당연히 여자가 있으니 쓰지 않겠습니까? 저와는 이미 1년 전부터 갑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시럭거려서 잠을 깊이 못 잔다나 어쩐다나 괘씸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며느리도 사위도 생기고 좀 있으면 손주까지 볼 텐데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바람이라니요. 저와는 각방을 쓰면서 비아땡땡을 챙겨 놓고 다니다니.
그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살펴봤지만 낯선 여자와 통화하거나 주고받은 문자는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아들 보고 잘 살펴보라고 일렀죠. 그렇게 2주쯤 됐을까. 저녁이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스크린 골프를 나가는 사람이 또 내일 토요일은 등산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대신 나이도 있고 한데 갑자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량을 당신 나이에 맞게 좀 줄이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누나를 부라리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사람이 운동하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해? 당신이나 집구석에서 뒹굴거리지 말고 나가서 운동 좀 해. 뒤뚱거리고 다니지 말고. 기가 막히더군요. 괘씸하고 약도 오르고 그날 잠자기 전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애비 내일 등산 간단다. 그러니 네가 좀 따라가 봐라. 대체 어디로 가는지.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침을 챙겨 먹고 8시쯤 나갔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냐? 지금 나간다. 그러나 그날 아들은 중간에 남편의 차를 놓쳤다며 일찍 들어오더군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던 중 놓쳤다고 합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맥이 빠지더군요. 그러지 말고 우리 흥신소 같은 데 부탁을 해볼까? 아들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말했죠. 그러자 아들은 가정의 비밀을 그런 데 의뢰하는 게 더 부끄럽답니다. 회사에서도 남편의 행동은 별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무 보는 미쓰리도 잘 살펴보고 회사에 드나드는 여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다시 한번 말해두었죠. 그날은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군요. 몰래 등산 가방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가방을 차에 뒀는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한동안은 골프 치러도 안 가고 조용히 집에서 며칠 지내더군요. 얼마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엄마 생일이니까 가족들 다 함께 펜션에 놀러 가자며 제주도에 이미 예약을 해두었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쏘이고 하잡니다. 기분은 놀러 갈 기분도 아니고 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서로 스케줄이 안 맞으면 한 주 미뤄도 된다며 놀러 갈 생각에 딸이 나보다 더 들떠있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냐고 하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준비라 봐야 2박 3일이고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니 간단하게 몇 가지 옷가지만 챙겨서 준비했죠. 가을이니 두꺼운 옷도 필요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와 사위딸 그리고 남편. 제주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사위가 이미 차 렌트를 했더군요. 바닷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 좋은 펜션이었어요. 다행히 방이 3개라 알아서들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풀고는 근처의 음식점으로 가서 늦은 점심을 하고 돌아왔죠. 남자들은 모두 방에 누워서 잠이 든 것 같은데 거실에서 딸과 며느리는 내일 어디를 들릴 것인지 맥주를 마시며 서로 의논하고 호호거립니다. 마치 자매처럼 보기 좋았죠. 공항에서 가져온 제주 관광지도를 보고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들를 것처럼 요란을 떨더군요. 둘이 즐거워하는 걸 보자 정말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성박물관 어때? 한 번은 들러봐야지? 미쳤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사위하고 장모가 그런 데를 같이 구경 가? 며느리와 딸이 킬킬거리며 배를 잡고 넘어갑니다. 엄마가 이상한 거야.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뭘. 짜요 어머니, 그냥 남자 인간, 여자 인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참나, 제주는 뭘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 걸 관광지라고 만들어놨대. 다음날 녹차밭도 가고 사위와 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박물관도 가고 신혼여행 때 타봤던 말을 다시 타고 언덕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며느리 옆에 바짝 붙어서 설명도 해주고 함께 사진도 잘 찍고 하더군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가 보다 했죠. 저희 결혼해서 신혼여행 온 곳이 제주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아 손주를 볼 나이에 왔더니 참 많이도 변했더군요. 둘째 날 저녁은 바비큐를 해먹자고 하네요. 펜션에 숯등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고기만 사가면 된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저를 바닷물이 철썩이는 예쁜 카페에 내려주고서는 넷이서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가더군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오랜만에 달콤한 커피를 2잔 시켜 남편과 마주 앉았죠. 이제는 이렇게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나이가 되었네요. 남편과 마주보는 게 조금 못해서 다시 의자를 비스듬히 돌려 바다 쪽을 보고 돌아앉았습니다. 나를 넌지시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도 이제 많이 늙었네. 참, 나만 늙었냐? 너도 늙었다 이놈아. 거울 안 보냐? 나는 말없이 속으로 대답했죠. 나 만나 사느라고 고생 많았네 그동안. 그래, 그걸 아는 놈이 딴 년 만나 힘쓰느라 비아땡땡 사가지고 다니냐? 나는 다시 한번 또 속으로 사귀느라 커피 한 모금을 홀짝 했습니다. 오늘 당신 생일인데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기가 차더군요.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니.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조용히 남은 인생 사는 거야. 내 입에서 비아 땡땡이 나오려 했는데 참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마트장을 다 보고 돌아와서 다시 남편과 저를 태우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슬금슬금 해가 지자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란스럽더군요. TV를 보다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시꺼먼 수덩이 위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아이와 아들이 불을 피우고 딸과 며느리가 야채 등 음식들을 준비하더군요. 시간을 보니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여행이 힘들었는지 방 한쪽에서 드르렁 코를 골고 잠든 남편. 그래서 저녁밥은 7시 전에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얼른 불 피우고 고기 구워야지. 너희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다 됐어요 장모님. 10분이면 돼요. 그러나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먹기까지는 그 후로도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구워지고 국물이 있는 조개탕까지 며느리가 준비해 놓고서야 남편을 깨웠습니다. 아들 둘러앉아서 늦은 저녁으로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말이 고기 파티지 고기보다는 조개 등 해산물이 더 많은 저녁이었죠. 아버님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저와 시아버지 앞으로 조개구이를 옮겨주더군요. 아들과 사이는 소맥을, 며느리는 소주를, 딸은 맥주를 여한신 홀짝입니다. 생일 축하한다며 한 잔씩 따라주는 술에 저도 취기가 살짝 돌았죠. 남자들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고 술이 약한 사위의 얼굴은 벌겋게 변해가더군요.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손주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임신해야지. 그러자 냉큼 딸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난 엄마가 애 키워주면 그때 낳을 거야. 내가 네 고모니 철 좀 들어라. 옆에 며느리는 조용히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며느리, 넌 아직 계획 없니?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런 일을 왜 당신이 신경 써? 애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아니, 시어머니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 일 때문에 신경이 예민했던 저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죠. 딸이 얼른 저를 끌고 일어섰습니다. 자기야, 나 엄마하고 저기 가서 차 한잔하고 올게요. 그렇게 딸과 저는 멀리 보이는 커피숍으로 갔죠. 그러나 이미 문은 닫았더군요.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서 바닷가에 앉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딸은 내 말을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딴짓을 한 적이 없는 아빠인데 다 늙어서 그러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겠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다를 떨다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마당의 바베큐 흔적들은 그대로이고 하나도 치우지 않았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더군요. 술이 취해 다들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여니 거실에는 TV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안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다들 잠들었나 보다 하면서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가 문을 여는데 방 안에는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옷을 벗은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방문이 열리자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이불을 당겨 몸을 감싸고 남편은 옷을 주워 입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내 소리에 딸이 달려왔습니다. 기막힌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빠! 아빠! 며느리가 이불을 감은 채 아들이 있는 방으로 냅다 뛰더군요. 딸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더군요. 사위가 자다가 깨고 아들도 깨서 나오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만 껌뻑이다. 아들이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고함을 지르듯 미친 듯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저는 그 길로 바로 가방을 들고 나와 제주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 사위가 다 함께 있는 그곳에서 물 더 열었다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쭈뼛거리며 저녁에 남편이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더군요. 남편과 컴컴하게 불 꺼진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서 불을 끄고 조용히 말로 했지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1년 되던 때부터랍니다. 1년 동안이나 아들과 나 그리고 모두를 속여왔더군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랍니다.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데 또 사랑이랍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아들은 어떨 거냐고 물었지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도 이혼을 했지요. 웃긴 건 이혼한 남편과 며느리가 그 후에 재산을 처분하고 조용히 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